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화와 단백질 대사를 30년간 연구해온 박정우입니다. 혹시 매일 단백질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그 믿음 하나를 완전히 바꾸실 겁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환자분 몇 분을 살펴보니 아침에 깼을 때 다리가 묵직하고 잘 걷기 힘들다는 분, 허벅지 살은 줄고도 힘은 늘지 않는 분들이 하나둘 보이더군요. 심지어 단백질 보충제까지 챙기던 분들마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먹는 양보다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면 몸속에 남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총량이 아니라 흡수력, 조합,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의사들이 가족에게만 챙기는 진짜 단백질 3가지를 전부 공개해보려 합니다. 잘못된 상식을 하나씩 뒤집어 갈 테니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셔야 해요. 먼저 여쭤볼게요. 요즘 드시는 단백질이 내 몸에 남는다고 느끼시나요? 얼마 전에 72세 김순자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꾸준히 챙기시고 소고기도 일주일에 2~3번은 드셨는데요. 그런데도 다리 힘이 점점 약해져서 걷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예전보다 오히려 높아져 있었습니다. 김순자님은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제가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시긴 하셨는데 몸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약이나 보충제 대신 식습관 하나를 바꿨습니다.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이 3가지를 일주일 식단에 넣어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에 김순자님은 스스로 놀라셨어요.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식사 후 피로감이 훨씬 줄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가벼워진 느낌도 확실히 들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조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진짜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단백질의 보석이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 100g에는 약 20g의 순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지방은 적고 흡수율이 정말 높습니다. 한국영양학회와 미국 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새우의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박영우님은 낙상 이후에 걷기조차 힘드셨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3번 새우 반찬을 챙기면서 한 달 만에 허벅지 근육량이 1kg 늘었습니다. 박영우님은 처음엔 새우가 비싸서 자주 못 먹는다고 하셨는데요. 마른 새우를 반찬으로 볶거나 새우두부찌개처럼 간단히 조리해서 꾸준히 드시니까 효과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양식보다는 자연산을 선택하시고요. 튀기지 말고 가볍게 볶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면 항산화 성분이 거의 파괴되거든요. 하루에 7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고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우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식재료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우는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우리 근육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다음으로 식물성 단백질의 완전체라고 불리는 렌틸콩이 있습니다. 렌틸콩 100g에는 23g의 단백질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식품영양학 연구소는 렌틸콩을 혈당 조절과 근육 유지에 동시에 좋은 단백질원으로 분류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윤정희님은 당뇨와 피로감으로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현미밥에 렌틸콩을 섞기 시작한 후에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 부종이 줄었습니다. 윤정희님은 처음엔 렌틸콩이 뭔지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미와 1대1로 섞어 밥을 지어 드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배부른 느낌도 오래 가더라고 하셨습니다. 렌틸콩은 요리 전에 충분히 불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강한 양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금이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샐러드에 삶은 렌틸콩을 추가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렌틸콩밥, 혹시 직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렌틸콩을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가장 먼저 추천해요. 왜냐하면 혈당 조절까지 도와주는 식재료는 정말 드물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근육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오메가 단백질인 들깨가루를 말씀드릴게요.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서 근육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국립식품연구원에 따르면 들깨 오메가3는 체내 염증 수치를 평균 25% 감소시킨다고 해요. 제가 만난 80세 박선옥님은 관절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들깨가루 2스푼을 따뜻한 두유에 타서 드신 후에 3개월 만에 계단을 스스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박선옥님은 처음엔 들깨가루를 그냥 국에 넣어 드셨대요. 그런데 제가 두유나 저지방 우유에 타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왜냐하면 들깨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보다는 지방이 약간 있는 음료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껍질을 벗긴 커피 들깨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공복에 섭취하면 더 좋지만 커피는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바로 마시면 미네랄 흡수가 줄어들거든요. 들깨가루, 단순한 반찬으로만 쓰셨던 분 계신가요? 사실 들깨는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들깨는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 염증을 잡아주는 강력한 항염식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백질만 잘 챙겨도 근육, 혈당, 혈관을 동시에 돌볼 수 있어요. 새우는 근육을 만들고 렌틸콩은 혈당을 조절하며 들깨는 염증을 잡고 뇌를 지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전문가들이 가족에게만 챙겨주는 진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식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혼자 먹을 때보다 다른 식품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최대 2배 높아지거든요. 이제는 이 식재료들의 황금 조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단백질은 혼자 먹을 때보다 다른 식품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최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 흡수를 2배 높이는 황금 조합과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새우와 브로콜리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새우에 들어있는 칼슘과 단백질이 브로콜리의 비타민C를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돕고 단백질 전달력까지 향상시키거든요. 저녁 식사로 브로콜리 새우볶음을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이미선님은 저녁마다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볶아 드셨는데요. 2달 만에 손목과 발목 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미선님은 원래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물건 쥐는 것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시면서 증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은 새우를 튀기지 않는 거예요. 튀기면 항산화 성분이 거의 파괴되거든요.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브로콜리도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가 손실되니까 살짝만 데쳐서 사용하세요. 그 다음으로 렌틸콩과 현미 조합입니다. 렌틸콩과 현미를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줘요. 렌틸콩에는 라이신이 풍부하고 현미에는 메티오닌이 많거든요. 이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완전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67세 최영수님은 렌틸콩 현미밥을 아침마다 드셨는데요. 1달 반 만에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변비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최영수님은 원래 백미만 드셨는데 혈당이 자꾸 오르락내리락해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렌틸콩 현미밥으로 바꾸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식후 졸음도 줄었습니다. 렌틸콩과 현미는 1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돼요. 렌틸콩은 미리 2~3시간 불렸다가 사용하시고요. 너무 달게 조리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사라지니까 간은 최소한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들깨가루와 두유 또는 저지방 우유 조합도 정말 중요합니다.
들깨의 오메가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이 조금 있는 음료와 함께 마셔야 흡수율이 높아져요. 물에 타서 마시면 흡수율이 절반도 안 되거든요. 73세 강순희님은 아침마다 들깨가루 2스푼을 무가당 두유에 타서 드셨습니다. 석 달 만에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강순희님은 원래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혼자장도 보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들깨 라떼를 만들 때는 따뜻하게 데운 두유에 들깨가루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아침 공복에 부담도 없습니다. 다만 커피는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아요. 들깨와 커피를 함께 마시면 칼슘과 철분 흡수가 방해받거든요. 이렇게 황금 조합을 잘 활용하면 같은 식재료로도 효과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새우를 튀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요. 렌틸콩을 설탕이나 조청으로 달게 조리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사라집니다. 들깨를 마신 직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늘 식탁에 어떤 조합을 올리고 싶으신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엔 들깨 라떼 한 잔, 점심엔 렌틸콩밥, 저녁엔 브로콜리 새우볶음. 이렇게 간단히 조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에 3번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끼에 60g을 먹는 것보다 3끼에 20g씩 나눠 먹으면 근육 합성률이 30%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0세 정미경님은 저녁에만 고기를 많이 드셨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단백질을 나눠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정미경님은 원래 아침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침 산책도 나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단을 조합하고 시간을 나눠 먹으면 근육을 만드는 속도가 실제로 훨씬 빨라집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 그것이 진짜 근육의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단백질 상식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였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흡수율과 조합이었어요. 새우는 근육을 만들고 렌틸콩은 혈당을 조절하며 들깨는 염증을 잡고 뇌를 지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80세에 네 발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다리 힘을 잃고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계단도 혼자 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에 의존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식품이 훨씬 강력합니다.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이 세 가지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거죠. 제가 30년간 수백 명을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단백질은 양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떻게 조합하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올라가고 렌틸콩과 현미를 함께 먹으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를 두유에 타서 마시면 오메가3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죠. 이런 작은 차이가 1년 후 여러분의 근육량을 결정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허벅지 둘레가 줄어들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80세에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단백질을 양이 아니라 흡수로 보세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들깨 라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들깨가루 2스푼에 무가당 두유 1컵.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점심엔 렌틸콩을 섞은 현미밥 한 공기. 저녁엔 브로콜리와 새우를 가볍게 볶은 반찬 한 접시. 이렇게만 드셔도 한 달 후엔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들깨 라떼 한 잔.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흡수를 돕는 소화력 강화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소화력을 높이는 발효식품과 효소식품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물어볼게요. 오늘부터 진짜 단백질로 바꿔볼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가 1년 후 여러분의 근육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오늘 시작됩니다.